사업 평가 지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졸리시겠지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평가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성을 평가 개요하고 발전사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역발전사업 생활 제주 세종계정의 개요를 좀 살펴보면 앞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게 균등법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고요. 평가 대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도 403개, 시군구 434개 해서 837개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평가 대상 확정을 하진 않아서 시도에서 지금 보내주신 평가 대상에 대해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조금씩 오차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최종 확정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체계에 대해서 좀 보면 저희가 시도 자율편성 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까 평가 대상에서도 보셨던 것 같이 시도 자율편성은 30개 403개, 그 다음에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6개 43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도 자율편성은 시도별로, 그러니까 시도별로에서 자기 지자체 내에서 예산 비중으로 해서 3단계 배분을 합니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3단계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 평가한 결과를 지역에 보내주시면 지역에서 다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검토를 한 뒤에 평가 결과를 확정을 짓는데, 여기에서 이제 적절과 부적절로 나뉘는데 적절을 받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해온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적절을 받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다시 상위평가를 실시해서 점수 등급을 조정을 합니다.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하셔서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다시 이 사업 간에 상대평가를 해서 결과를 송부를 드릴 겁니다. 항상 얘기 나오는 건데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이루어지고 시도 자율편성은 예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시군구는 사업 기준으로 해서 이 퍼센트를 지켜서 저희가 평가 결과를 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차년도 예산 편성에 인센티브나 이 재원배분에 가서 활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에서 우수 등급이 나온 사업들은 저희가 오늘도 배포해 드렸는데 사례집입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미흡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끝난 컨설팅을 통해서 미흡 대상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미흡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해서 심도 있게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시도 403개, 시군구 433개에서 4.6조 원을 대상으로 하고 포괄보조 사업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오전에 얘기 나왔듯이 내역 사업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거는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지자체 예산 반영이나 예산 계획들, 사업 계획 등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도 자율편성 사업 대상수와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 대상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시군구가 6개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도시활력, 성장촉진, 특수상황, 소하천, 그 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 6개 되어 있지만 여기서 빠져서 총 35개 837개 이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자체 자체평가 부분인데, 이게 시도 자율편성 하시는 지자체들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평가를 진행하는데, 자체평가 하시는 그 지자체들 보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회를 한 번 구성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평가위원 선정은 보시면 대부분 이 내용들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해당 전문가분들 위주로 평가위원회를 선정을 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구성 시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해당 전문가들, 문화나 농림, 산업, 해양, 국토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셔서 적절하게 전문가들을 섭외하셔서 평가를 진행하시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작년과 예년과 다르게 저희가 올해 처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가를 하다 보니 해당 발전연구원들 위원들이 좀 많이 들어온 지자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평가위원들이 보시면서 이거는 좀 공정성 문제가 조금 의심스럽다, 차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도 나중에 외부에 보여지기에 공정성 시비가 분명히 일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각 위원회별로 50% 이하로 제한을 한다, 과반 이하로 제한을 한다는 부분이 있으니 평가 총괄들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끝내고 그 다음에 총괄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의 평가 등급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별로 분과별로 사업별로 분과를 구성하셔서 이게 분과별로 진행을 하시고, 여기 위원장님은 이제 호선으로 하시면 돼요. 민간위원으로 지자체에 계시는 학교 교수님인지 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들을 하셔서 전문성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자체평가 점수에 대한 확정을 지어주시고 평가위원회 의견 등을 내주시고 이의신청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 다음에 최종적으로 총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총괄위원회 구성은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분과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총괄위원회 참석을 하시는데, 여기에 위원장님은 부지사님이나 부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저희는 다른 지자체보다 규모가 커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신 지자체가 있었는데, 반드시 이거는 저희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부지사님으로 위원장님을 선정하셔서 최종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자체 평가 내용들이, 분과위원회 내용들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재평가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특이사항으로 이의신청, 앞에 분과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의 이의신청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총괄위원회에서 가름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부서 평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작년하고, 이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작년하고 비교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획 집행 성과 총 3개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지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획 집행 성과, 그다음에 감점 부분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이 20점, 집행이 30점, 성과 부분이 50점 해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사업 성과 부분이 가장 점수가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획 부분의 지표하고 점검 항목을 먼저 살펴보면, 지표 자체가 기획의 지표가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라는 그 키워드로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이걸 저희가 점검하기 때문에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을 보고 그 다음에 주체 간 합의 과정의 충실성을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각각 10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요. 집행 부분에서는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있는가 라는 지표를 가지고서 점검 항목은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과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 두 부분을 각각 15점씩 배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과 부분에서는 성과가 적절하고 관련 파급 효과가 충분한가 라는 부분을 지표로 두고, 이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과 목표의 달성도, 그 다음에 파급 효과, 연계 협력, 사례 성과의 적절성, 그 다음에 우수 사례 대표의 적절성 등을 점검 항목으로 뒀는데, 이 성과 부분은 저희가
목표 달성도, 지금 여기 보시면 목표 달성도만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현재 성과 계획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목표가 적절하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목표의 달성도를 볼 거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30점, 배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파급 효과, 연계 협력성, 적절성 10점, 그 다음에 포괄보조 사업 대표 우수 성과의 적절성은 저희가 좀 점수를 못 받는 지역에 좀 드리고자 이 대표 우수 성과의 적절성을 넣었기 때문에 포괄보조 사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업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점 부분이 제출기한 미준수, 평가 무관한 자료 제출, 평가 지침에서 위배되는 사항들을 들어 있으면 저희가 감점을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16년도에서 17년도 포괄보조 사업 자체평가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볼 거예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 기획, 집행, 성과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도 기획, 집행, 성과 부분으로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함이 있는 것들은 이제 지표 부분이 바뀌었죠. 이 지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이 문항을 지표를 나눠 놓은 것들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합해서 조금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합해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의 작년도 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합의 과정이 적절했는가,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단순하게 포괄보조 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라는 지표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도 여기 보시면 6개가 있는데 2개가 있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을 반영했는가, 그 다음에 상위 계획과 연계성, 내역 사업의 우선순위 반영, 그 다음에 이제 내외부 간의 그 합의 과정 등을 총 6개를 넣었는데, 올해는 이것들을 점검 항목도 마찬가지로 대내외 환경 등 대외 환경 그 대응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업 주체 간의 합의 과정. 여기 보시면 이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긴 해요. 점검 항목이 6개인데 2개로 줄었지만 내용은 큰 변함이 없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작년에는 30점이었죠. 근데 올해는 20점이다. 그래서 이 나머지 10점은 밑에 성과 부분에 10점을 플러스했다. 그러니까 성과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집행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면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냥 내용 지표들이 2개였던 게 하나로 줄었고, 점검 항목이 4개였던 게 2개로 줄었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체계 구축의 적절성, 추진체계 운영 효율성, 이 내용이 구축의 적절성,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모니터링 피드백의 적절성, 효율적인 운영과 적절성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내용들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표나 문항들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5, 6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5, 6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여기 보면 성과 체계 구축과 성과 지표의 적절성, 목표 설정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넣었었는데, 올해는 성과 지표 점검, 성과 계획을 통해서 목표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파트들은 다 제대로 완성이 됐다고 보고 달성도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달성도와 이 연계협력 사례 등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그냥 조금만 성의 있게 작성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수 사례의 적절성을 보기 때문에 내역 사업이나 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우수한 내용들을 잘 뽑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 산출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계속 얘기했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부여한다. 시도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규모 기준으로 20% 이하, 보통, 미흡 15% 이상으로 평가를 한다. 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군구는 사업 기준 수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구는 사업들이 5개의 사업, 전체 사업 5개의 사업들 중에서 이 비율대로 평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시도 사업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지자체가 포괄보조 사업이 뭐 예로 한 100억이다. 근데 포괄보조 사업 하나 뭐 주차 환경 개선이 30억이다. 그러면 저희 기준으로서는 우수가 20% 이하를 초과를 못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올해는 그 30억 하나에서 하나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 여기 작년과 조금 다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점수 구분인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 커트라인으로 기준을 해보니 20%에 사업이 2개가 걸리는 거예요. 둘 다 91점의 우수에 2개가 걸리는데, 이걸 어떤 거를 우수를 주고 어떤 걸 보통을 줘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 항목별로 점수가 높은 파트가 우선순위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 성과가 50점이기 때문에 사업 성과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이 우수로 가고, 그 다음에 사업 성과에서 좀 점수가 낮은 사업이 보통으로 내려간다. 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사업 성과가 같으면 사업 집행, 사업 계획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산출 기준 계속 말씀드리죠. 시도는 예산 기준, 우리 시의 예산, 전체 예산 기준으로 우수는 20% 이하, 미흡은 15% 이상, 나머지 보통이 되겠고, 시군구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이 상위평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아까 설명한 내용도 일부 들어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도에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에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 과정들이 적절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평가 결과 적절했냐.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이 적절했고, 사업별 확인 점검을 적절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70점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 항목의 70% 이상을 달성했고, 총 점수 70% 이상인 경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수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조정이 없겠죠. 자체평가가 적절한 인정 경우에는 지자체 평가를 가름하고, 그 다음에 부적절하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들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평가를 실시해서 그 등급을 매기는데, 지자체가 보통을 주셨던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까지 주시고, 저희가 재평가한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뭐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려가긴 해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기준을 좀 보면, 이 자체평가 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할 거냐 하면, 평가 과정에 대해서 30점을 주고요. 평가 결과 부분에 70점을 부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점을 부여를 하고, 거기서 지표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이 및 운영이 적절한가, 평가 구성의 적절성과 운영의 적절성을 볼 거고, 그 다음에 평가 점수 부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평가 결과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뭐 평가 별점의 적절성과 등급과 의견의 일치성, 뭐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 배분 기준 준수를 했느냐, 그 다음에 전략적 왜곡 가능성은 없느냐. 전략적 왜곡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작은 사업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밑으로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성 점검 기준도 그 작년과 올해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작년에는 평가 과정과 근거, 결과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이 근거 부분이 쭉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점수를 30점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70점을 부여해서 100점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 평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관리 체계 및 평가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적절하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었는가. 올해도 보시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운영의 적절성, 이 부분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죠. 대신에 평가 근거에 대해서 양적 질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는가, 이 부분은 사라졌고요. 그거를 이제 평가 결과에서 어차피 평가 결과가 적절하게 작성이 되었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나 타당한 자료가 이 결과에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작년에 좀 문항수가 많았던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작성자들의 편의를 좀 도모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점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기한 준수와 그다음에 자료 제출 평가 지침을 준수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점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평가 결과의 활용 계속 나오죠. 평가 결과의 활용은 예산 편성에 가장 큰 거죠. 예산 편성에 활용이 될 거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평가 의견을 좀 충실하게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우수사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부진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자체평가 최우수 지자체는 차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을 먼저 해야겠다. 그러니까 올해 제대로 작성하시면 내년에는 적절성 점검을 면제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로 평가 결과 우수로 나온 사업들은 우수 사례 후보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역 사업들이나 자체평가 사업 포함해서 포괄부 사업 다 포함해서 잘하신 분들은 지자체 표창하고 개인 보상을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이제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컨설팅을 2년 연속 미흡한 경우에는 차자를 갖고 그 다음에 올해 미흡받은 사업들은 설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통해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모아서 한번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미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이 부분 시도별 사업평가 등급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결과를 공개를 해서 타 시도와 아마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죠. 예. 다음은 평가 일정인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10월 달에 이 평가 계획에 대한 지침을 지자체에 송부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과 계획서를 받고 있죠. 11월까지 11월 한 3일까지 평가 계획서를 받을 거고요. 저희가 11월 15일까지 지자체 설명회를 다닐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 사업 담당자, 포괄보조 사업 담당자께서는 아마 연말까지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 청구하라고 제출해 주시면 평가 청구께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지역에 최종 제출해 주시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 작업을 할 때 그때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5월 달에는 VIP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지표별 측정 방법 및 기준을 조금 보셔야 될 텐데요.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괄보조 사업 평가 지표가 세 파트로 나와 있죠. 기획, 집행, 성과 부분 세 파트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기획은 20점,
그다음에 집행은 30점, 그다음에 성과는 50점에서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중에 감점이 5점이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의 평가 지표를 보면 포괄부지 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계획 수립 과정의 내용이 적절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하나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조직 간의 합의 과정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합의 등이 충실하게 이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강 항목이 10점,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적절하면 10점, 2개 적절하면 7점, 1개 적절하면 5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점, 7점,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수 저희가 3단계 배점을 했는데 간혹 지자체에서 점수를 바꿔서 배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3단계 배점은 필히 지켜주셔야 해요. 우리가 2개를 적절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7점보다 한 8점, 9점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점수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걸 다 확인을 다시 해서 점수를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번거롭고 일이 2번 되거든요. 이 3단계 배점만 기본적으로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측정 기준을 좀 살펴보면 계획 수립의 과정의 적절성과 구체성, 그 다음에 사업 주체 간의 합의 과정의 충실성, 말 그대로 이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합의 과정을 충실하게 했느냐,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계획 수립의 적절성과 구체성을 볼 때는 저희가 대내의 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성하고 기획을 했느냐, 그리고 포괄보조 사업 안에 내역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내역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가 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차후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개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포괄보조 사업의 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졌느냐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 간의 합의 과정은 포괄보조 사업을 운영하면서 총괄부서가 있고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계실 거예요. 내역 사업을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이런 사업 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화합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실제로 이 편의를 제공받는 이 수요자, 저희는 이제 공급자니까 수요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합의 과정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집행 부분을 볼 건데, 제가 근거 자료를 빠뜨렸네요. 이 근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객관적인 근거 자료, 회의를 했으면 회의한 자료, 공청회를 했으면 공청회를 한 자료, 그 다음에 내부 협의했던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그 증빙 자료들을 첨부를 해주시면,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제문이나 회람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행 부분을 보면 집행의 지표는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해서 15점, 15점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추진체계를 구축했느냐, 그리고 그거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그 적절하게 운영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느냐를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그 측정 기준을 보시면 쭉 몇 개가 있죠. 이거를 봤을 때 모두 적절하면 15점, 한 개 적절하면 11점, 모두 부적절하면 7점. 그 다음에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도 마찬가지로 측정 기준을 보면 쭉 남아있죠. 이거를 모두 적절하면 15점, 보통일 경우 11점, 부적절할 때는 7점, 이렇게 3단계 배점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그럼 이제 측정 기준을 조금 살펴보면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사업이 포괄보조 사업을 운영하면서 추진체계가 시도 시군구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 추진체계 구축이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은 뭐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참 좋을 텐데 바쁘시다 보니까 현업에 계셔서 바쁘시다 보니까 조금 그냥 예산 프로세스대로 쭉 운영되는 거 많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예산 프로세스로 운영되다 보면 이제 사업 지침, 업무 지침상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 있죠. 다 필요 없고 감점을 한다. 감점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누가 실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총괄 부서가 있고 내역 사업을 하는 데 갖고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현실 여건상 내가 내역 사업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산이 커서 전체 다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주체별로 어떤 일을 담당하게 하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작성하셔서 뭐 그 있는 대로가 참 프로세스를 구축해놨으면 좋은데 프로세스를 구축을 안 해놓으면 점수를 받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추진 체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가동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또 조금 볼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부서하고 내역서관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실제로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 우리 사업하고 좀 관련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변화를 대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확인해서 이 부분은 점수를 좀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평가자료 근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좀 객관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제가 작년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좀 3,000% 빠지긴 했는데 평가 자료가 저희가 보통은 이제 여러 장을 주시면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모아찍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원본 파일이 모아찍기에서 한 장에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모아찍기 하시는 경우가 간혹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간혹 지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모아찍기 안 해도 위원님들이 한참 보고서 보는데 이거 안 보인다. 이거 담당자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다시 받아달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뭐 밤 10시고 11시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료 증빙하실 때 조금 가독성 있게 자료를 좀 증빙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내용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부분을 좀 보실 텐데 마지막으로 포괄보조 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관련 파급 효과가 충분한가 라고 볼 거예요. 이게 좀 성과 부분은 저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측정 방법으로 성과계획 사전 점검 결과에 따른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한다. 이 부분은 지금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 3일까지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의 달성도 부분이 적절하게 달성을 했는지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점수가 제일 크죠. 30점.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지표와 자율지표를 이야기해서 나눠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자기 사업에 맞는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아웃컴 지표를 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걸 이뤘다. 지금 현재 뭐 사업 계획에 우리가 이것을 할 거다. 우리는 지금 공급자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성과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수요자가 봤을 때 이거를 내가 뭐 길이 닦였기 때문에 주차장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는다. 수요자가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급 효과 또는 연계협력 사업들을 좀 제시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사업 목표, 성과 목표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역 파급 효과 등 두 가지 이상 항목이 적절한 경우 모두 적절하고 판단된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파급 효과는 목표와 성과 목표와 연계가 분명히 돼야겠죠. 뭐 사업 목표하고 성과 목표하고 다른 것들이 나오면 조금 이제 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보조 사업 성과 목표하고 연결돼서 좀 성과를 제시할 경우가 적절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량적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정성적으로 이해한 것들이 간혹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보면 바로 밑에 있죠. 이 부분에 좀 작성을 해주셔서 우리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평가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이제 최대한 점수를 주시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점사항을 좀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평가 지침을 준수를 했느냐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저희가 계속 지침 설명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포괄 보조 사업별로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그 내용을 준비하시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눈이 뭐 몇 년 전부터 포괄 보조 사업별로 작성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지면 이제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포괄 보조 사업의 점검 기준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지자체별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기준입니다. 아까 그 지표를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이제 과정 지표와 결과 지표에서 30점, 70점에서 총 100점으로 구성을 하고요. 자, 평가 과정을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자체평가 지침. 평가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점수 내실 있게 구성하였는가 판단을 하고 운영 계획이 적절한지를 점검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점검 항목으로 구성의 적절성, 운영의 적절성 15시점을 해서 이런 것도 구성 요건 선정 부합하도록 했을지를 확인하고 나서 다 적절하다고 보면 15점. 운영의 적절성은 이제 위원회 개최 건수,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모두 적절하면 15점을 줘서 총 30점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가 배점 부여가 적절하고 평가 의견과 평가 등급에 부합되게 제시되었는가를 볼 겁니다. 간혹 저희가 봐도 평가 결과는 상인데 내용은 뭐 이 사업의 효율성을 모르겠다, 이 사업이 뭐 미진한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맞춰서 좀 해주십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적절성, 평가 배점의 적절성이겠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평가 배점의 적절성을 보려면 평가 지표별 측정 기준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타당한가를 저희는 봐야 됩니다. 평가 점수는 모두 적절하다고 해서 30점을 줬는데 본이 증빙자료를 보니 증빙자료가 엉뚱한 게 붙여져 있고 평가 의견도 이런 게 잘못되어 있고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지금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보고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이게 누누이 안내해드리지만 시간에 쫓겨서 내일부터 해야지 뭐 한 이틀 전, 3일 전에 하다 보면 증빙자료를 나도 모르게 잘못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리미리 성과계획서 제출하시면 바로 이제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목표에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한 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어떻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면서 보여줄 건지를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거든요. 10월 31일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부분, 수도권 지역을. 그러니까 좀 시간이 단 며칠이라도 가장 빠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과계획서 시도 평가총괄 담당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거에 맞춰서 보고서 준비를 조금 들어가시면 나중에 12월 달 되셨을 때 조금 편하게 수월하게 작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바로 3번이죠. 자체평가 결과는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그래서 아까도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평가의 관대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략적 왜곡 가능성. 그러니까 전략적 왜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사업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굳이 우수로 올리지 않아도 돼. 이것들은 이제 평가 총괄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한번 훑어봅니다. 올해도 평가하면서 그런 부분이 뭐 저희가 우수를 20% 이하라고 드리라고 했는데 뭐 30% 주시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점수를 매길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종료 예정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 그리고 우리 지자체장이 반드시 계속 공약 사업으로 밀고 있는 것들을 꼭 우수를 줘야 된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판단을 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왜곡 같은 것들은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